여기는 대정읍입니다. 대정읍 하모리지대입니다. 1948년 4월 3일 봉기가 일어나기 전 3월 달에 3명의 고문치사 사건이 벌어졌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이 대정읍 마을에서 고문치사 사건으로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김익렬 연대장, 4.28 평화협상이 이루어졌었던 국방경비대 9연대 김익렬 연대장이 함께 했었던 국방경비대가 바로 여기 대정읍지대에 있었던 곳입니다. 저 앞에 오름이 하나 있거든요. 지금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저기 모술봉이라고 하는 오름이 하나 있는데 그 밑에 지대가 90년도 중반까지 미군 기지가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미군 기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기도 했었습니다. 미군 기지를 뭐 철수시켜라 아니면 옮겨라라고 하는 요구, 지역에서 요구도 많이 했었고, 그 이후에 90년대 말로 걸쳐지면서 한국 부대 쪽으로 넘어가고 지금은 이제 휴양시설로 현재들은 사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군기지, 즉 국방부 부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할 정도로 아주 공사는 잘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기서 비상시에 비행기나 헬기가 뜨는데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뜨르 비행장은 1926년도 정도의 계획을 시작을 해서 1932년도에 착공을 해가지고 36년, 37년 중일전쟁이 터져서 일본이 중국 본토를 한참 폭격을 진행을 할 때 완성이 됐고, 초에 1936년도쯤에 20만 평 정도의 규모로 2차 시작을 해서 1945년도에 여러분이 보시는 이 활주로부터 해서 대충 원으로 뺑 한 바퀴 쭉 돌아오는 요 구간 약 80만 평 정도를 최종적으로 일본군이 사용했었던 비행장 기지로 사용을 했습니다. 1937년도 중일전쟁이 터지고 나가사키에 있었던 오무라 항공대라고 하는 항공대가 중국 쪽으로 이전을 해서 그 이전에는 여기를, 그러니까 오무라 항공대에서 비행기가 떠서 폭격을 하고 돌아오다가 여기서 비행기가 내려서 급유를 하고 다시 돌아가는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다가 중일전쟁이 한창 터지고 일본이 승전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오무라 항공대가 중국으로 아예 갔다가 여기는 후비대 형식으로 사용을 했었던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평지였습니다. 저쪽 가면 다시 사진 한 장 볼 텐데 여기에 연병장 같이 평지들이 쭉 이루어졌었고 막사들도 있었고, 아마 비행기 나와서 활주로로 이동을 하려면 대부분 이 지대 자체가 거의 평지로 다 이루어졌었던 그런 공간. 실제 여기가 항공대가 만들어지고 여기는 거의 연습 비행장 용도로 사용을 했고, 2차 대전이 끝날 때쯤에는 지금 뭐 해안가에 있는 해안진이동굴 포함해서 여기가 뭐 직접 뭐 띄워서 미군하고 어떤 싸움을 했거나 폭격을 했거나 한 전적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직접 이게 날아가서 뭐 붙거나 했었던 전적, 특히 해안가의 가미가제 특공대라고 하는, 그러니까 보트에 사람 혼자 타고 전투함에 돌진을 해서 이제 뭐 자살 공격을 하는 이런 사례나 이런 것들은 없이 전쟁이 뭐 어떤 급작하게 패망을 일본이 하면서 실제 사용한 전적은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서달오름입니다. 여기는 1950년 8월 20일 사건입니다. 육지에서는 보도연맹 사건 중심으로, 제주도 같은 경우는 보도연맹 사건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비 검속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리 검속을 해놔서 분류하고 학살한 사건으로 바라보는데요. 1950년 8월 20날 대정읍 마을 감자창고 안에 수용되어 있었던 인원들이 약 한 340여 명 정도가 수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신원을 어디서 돌아가셨는지 상을 찾을 수 없는 분이 여전히 약 한 200여 명 정도가 계시고요. 1950년 8월 20날 새벽에 먼저 한림읍 지역에서 수용되신 분들, 그러니까 금능해수욕장 가보신 분들, 저기 협재해수욕장 그 동네가 저기 한림읍 지역인데, 거기에 동네에서 끌려와서 수용되셨던 분들이 여기서 1차 먼저 학살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새벽에 다시 140여 명 정도가 이쪽 구덩이에다가 집단 학살돼서 집단 매장이 됐습니다.
그 전날까지도 가족들이 왔다 와서 사식도 좀 넣어주고 옷도 좀 넣어주고 하면서 하룻밤 넘어가던 새벽이었었습니다. 먼저 떠난 이들이 멀리서 아련하게 총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먼저 사격된 이렇게 아련하게. 그 다음에 수용대에 있었던 사람들 다시 불러냅니다. 그리고 트럭에 태웁니다. 트럭에 탑승하는 사람들이 직감을 했습니다. 아, 이게 우리가 마지막 죽으러 가는 길이구나 라고 당연히 직감을 했습니다. 전날 얼굴 보고 다음날 다시 찾아올 가족을 생각을 하면서 트럭에 실려서 감자창고에서 실려오던 그 길이 아까 여러분들이 걸으셨던 길입니다. 이 길 따라, 지금 그때는 뭐 콘크리트가 아니라 정비 사업하느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흙길 따라서 트럭에 실려서 사람들이 쭉 끌려서 이쪽으로 쭉 넘어왔습니다. 다음날 와서 자기를 찾을 가족을 생각을 하면서 끌려오던 분들이 갖고 있었던 소지품들을 전부 다 끄집어냅니다. 신고 있었던 신발, 머리수건, 모자, 나를 알아볼 수 있는, 우리 가족이 찾아오면 내가 이쪽 길을 따라서 갔구나라는 걸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을, 소지했었던 것들 길가에 두루두루 다 던져 놓습니다. 길 따라서. 그리고 아련하게 총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에 감자창고로 가보니까 텅 비어 있습니다. 당연히 집단 총살과 처형이 됐구나라고 직감한 가족들이 흔적을 찾아서 쫓아오던 그 길 따라서 그 끌려가시던 분들이 남겨놓은 그 흔적들을 따라서 찾아온 게 바로 여기까지 있습니다. 추모비 위에 올려져 있는 고무신은 그때 트럭에서 자기가 떠나는 길을 가면서 우리 가족한테 남겨주고 싶었던 유품들, 그 던져놨었던 고무신을 추모하고 형성화하면서 지금 추모탑 앞에 우리 애기들 고무신이랑 이런 것들을 겸해서 지금 추모비 앞에도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탄약구터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폭약을 넣고 폭파시켜서 주저앉혀 버렸습니다. 탄약은 젖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다로는 탄약구 안에도 콘크리트 작업을 아마 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바닥 같은 경우는 터뜨려서 내려앉히긴 했지만 바닥은 콘크리트 바닥이 그대로였습니다. 폭파에서 이제 뚫려진 상태로 그 구덩이에다가 130여 명의 인원들을 집단 낙살하면서 다 밀어 넣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집단 낙살 웅덩이가 이렇게 마련이 됐습니다. 저 팻말에 가시다 보면 저 팻말에도 그 당시 학살에 참여했었던 해병대 증언이 남아 있는데, 여기도 이 사람들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를 결정을 하면서 한 명씩 쏴주지라고 결정을 내서 여기서도 한 명씩 쏘면서 구덩이 안으로 다 집어넣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군인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집단 학살지고 본인들이 주민들을 이렇게 학살했다는 것을 알려지는 게 당연히 부담스러워서 유족들이 시신을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겠다라고 한 요구를 전혀 들어주질 않습니다. 그렇게 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닥에는 콘크리트가 깔려 있습니다. 그 위에 시신들이 덮여서 140여 구의 시신이 덮여서 엉켜져 있습니다. 6년 동안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해가 뜨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해가 뜨고 그 당시 유족의 표현에 의하면 젓갈을 절여 놓은 듯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왜? 밑에 콘크리트 바닥이 다 깨져 있지가 않아서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물이 밑으로 빠져버리면 괜찮았는데 빠지지 않고 흥건한 상태로 6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56년도 3월 달에 옆에 있는 구덩이 먼저 유족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군인들하고 협상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3월 달에 먼저 수습을 해서 한림읍지경에 있는 만병리 모욕으로 모셔갑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여기에서 학살됐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유족들이 다시 군인들을 찾아가서 옆에도 발굴했으니 지금이라도 여기를 발굴해서 잘 모시게끔 장례라도 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허가가 떨어져서 여기도 발굴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구덩이를 파내 보니까 아까와 같이 140여 명이 되는 분들이 구덩이 한 켠에 모아져서 다 얼그러지고 말았습니다. 이거를
시신을 본인의 가족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칠성판 132개, 관 132개를 쭉 늘어놨습니다. 그리고 머리뼈 하나를 찾아서 하나씩 132개를 딱 맞춰놨습니다. 갈비뼈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132개를 쭉 맞춰놨습니다. 잘 썩지 않는다는 대퇴부, 이 큰 뼈들, 팔뼈들이 나오는 대로 사람의 형상만 맞춰서 132개의 칠성판에 맞춰가지고 관에다가 일일이 싹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백조일손지묘라고 하는 공동묘지 터에다가 132분의 시신을 지금 현재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이, 우리는 여기서 학살되신 분들의 조상이 100명이 넘는 조상인데 우리가 다 뼈와 살을 나눈 같은 가족이고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달아서 백조일손 유족회 백조일손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공동묘지도 만들어 놓고 유족회도 만들어서 현재 매년 음력 7월 칠성날, 견화와 직녀가 만난다는 7월 칠성날 공동묘지에서 지금 매년 추모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은 죽음을 당하는 게 얼마나 슬프고 어떡한지 모르는데 직접 보고 느끼니까 참 아쉬움만 남네요. 이 조그만 땅에서 이렇게 많이 어렵게 돌아가셨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하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깊게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좀 많은 생각을 많이 주게 한 동네 같아요. 옛날에는 단순하게 제주도가 이렇게 즐겁고 재미났고 좋은 관광지라는데 그런 아픔 속에서 소위 살아있었다는 걸 보니까 다시 한번 제주도라는 의미를 다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강필입니다. 이번 평화기행을 이제 초반에 좀 준비를 같이 했었고 그래서 이제 기대도 많았고 그래서 와서 날씨가 좀 우려되긴 했지만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어제 하루하고 오늘 아침에만 조금 이제 고생스러웠는데 그 외에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여기 출신이에요. 여기 그 대정읍 한보리가 제 고향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감회가 새롭다 이런 느낌으로 어제 오늘 이렇게 좀 참가를 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느끼게 된 거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어르신들로부터 4.3과 관련한 이야기는 좀 듣긴 했었는데 역사적으로 그 실제 현장의 모습들 그리고 그 어제 오늘 해설해 주신 분의 이야기 이런 것들은 저도 잘 몰랐던 내용들이거든요. 특히나 어제 4.3 평화공원에서 그 제주도민들이 당시에 해방, 그러니까 1945년 해방 그 무렵에 그 대단히 전국적으로도 손에 꼽힐 만큼 민주적인 역량 그리고 자주 독립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그 역량이 대단히 컸다. 인민위원회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주도 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되게 이제 뿌듯하고 자부심을 갖게 되는 그런 날이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희생도 컸고 아픔도 큰 그런 제주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 당시 해방 당시에 그 역량을 발휘했던 그 민주적인 역량 그리고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향한 그 역량은 어디 가지 않았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여전히 당시 4.3 당시에도 결국은 미군이 들어왔기 때문에 불행의 씨앗이 텄다고 생각을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힘을 합쳐서
노력하면 좋은 평화로운 그런 한반도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실 4.3 사건에 대해서 잘 몰랐었어요. 부끄럽게도. 근데 2년 전에 아이들하고 제주도에 여행을 왔을 때 서달 오름을 오르면서 나름 다크 투어를 한다고 했었는데 오늘 설명을 들으면서 다시 올라보니 정말 모르는 게 많았었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구나, 그런 역사가 있었구나를 알았고 제주도가 사실 관광지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다크 투어라는 거를 조금 더 알리고 사실 아이들도 편안하게만 살고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이렇게 살기 좋아질 때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잘 살 수 있는 것은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고 또 죄송한 마음 갖고 이제 앞으로 잘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아이들에게도 제주도가 관광지뿐만 아니라 평화와 인권의 섬이라는 것을 좀 더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기획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남에서 이번 제주도까지 한반도 통일과 평화를 영원하는 성남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짧은 1박 2일이지만은 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짧은 시간에 경험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날씨가 염려가 됐는데 그래도 하늘이 우리의 그 행진을, 우리의 행동을 잘 도와주셔서 이렇게 무사하게 아무 탈 없이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또 이 기행을 준비한 우리 실무 우리 동지들 애쓰셨습니다. 모쪼록 다시 또 이런 기회에 만나기로 하고 앞서 우리 함께했던 분들의 그 기행 소감을 들으니까 이번 기행이 정말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다시 만날 때까지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